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12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꾸준함.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함의 덕목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꾸준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10분의 차이, 10분의 차이, 용기입니다. 10분의 차이, 용기.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 그건 뭐냐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대요. 이 아이가 자기 부모님이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화제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물 딱 주고 소화제 먹으라고. 그래서 자기 아빠가 소화제를 딱 먹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이가 묻는 거예요. 소화됐어? 소화됐어? 아직 지금 목구멍을 넘어가기도 전인데 소화됐어? 묻는 거예요. 왜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유는 간단한데, 첫 번째는 어떻게 소화되는지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리를 모르더라도 경험적으로 소화제를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경험적인 결과도 없는 거예요. 원리도 모르고 경험적으로도 경험이 일천하고, 이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런데 이 조급증이 흔히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불교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 불자가 됐잖아요. 그럼 불자가 된 후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 본인의 세납, 나이하고 상관없이 불자 나이, 불자가 된 나이는 아직 적죠. 그러니까 아직 아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원리를 모르죠. 두 번째는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사람들을 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증거가 다 부족하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증이 사실은 초신불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급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증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제목을 저스트 10미닛 할까 하다가 10분의 차이로 했는데, 용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더 소중한 사람에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언젠가 용기라는 정의를 재미있게 적어 놓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용기는 견디는 힘이고 그 견디는 힘이 10분쯤 더 많은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더 소중한 사람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 이것은 10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급증 때문에 꾸준함이 없어서
어떤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냐면 해봤자 안 된다. 소용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딱 10분만 견디면은요. 딱 10분만 견뎌내면 그 마음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분을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10분을 직면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10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급함의 대명사라면 어른은 꾸준함의 대명사여야 되는데 몇 분 차이냐면 10분 차이라는 거예요. 10분 차이. 용기는 분명히 견디는 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얼마 안 된다. 10분쯤만 더 견디면 된다.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좋은 정의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제 공자님한테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자, 선비 사자 쓰는 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 예전에는 그 사자가 이제 사자가 아니라 이 선비 사자가 선비 사자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 일종의 귀족층이라고 할까요? 지배 계층? 이 사람들은 이 학문적인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같이 닦아서 전쟁이 나면 앞에 나가가지고 활약하는, 그러니까 요즘 신분으로 보면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몸을 수련해서 물을 닦죠. 그와 동시에 이 이성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리더십 있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게 사실은 원래 사회 이미지예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자님한테 사교육 받으러 참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공자님의 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입니다. 굴비 한쪽 받고 교육시켜 주시고 배추 하나 받고 교육시켜 주시고 본인의 경제 능력에 맞게 무엇인가 먹을 걸 가져오면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는 것. 이런 사교육 시스템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다 성과를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싹이 돋았으되 꽃이 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싹도 못 돋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사람의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싹도 못 돋거나 싹이 돋았는데 꽃은 피우지 못하거나 꽃은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처음에 마음먹었었던 끝까지 배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엎어진 건데 왜 이렇게 엎어지는가? 다름이 아니라 조급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단어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급하다, 꾸준하지 못하다. 10분만 조급함을 견디면 용기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10분만 꾸준하게 견딜 줄 알면 그것이 용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뭘 성취하고 싶으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의 말버릇이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해봐야 안 되더라. 어른 수업 원고에 있는 이야기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조급한 어른아이네요. 어른아이는 쉽게 이 진실을 잊어버립니다.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꽃이 핀 후에야 비로소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100걸음 가야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를 한 걸음 뛰고 그만둔다든지 99걸음 가서 그만두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는 하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해봐야 안 되더라. 한 걸음 뛰고 그만두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99걸음 뛴 다음에 한 걸음 못 뛰어가지고 그만두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예. 이제 이 탁구 경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수비수는 두드려 맞는 역할이에요. 엄청 공을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 그걸 맞으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실력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대등하다, 비슷하다. 그러면 초반에 엄청 두드려 맞고 또 밀리고 이런 거는 수비수일까요? 공격수일까요? 수비수가 엄청 처음에 두드려 맞아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둘 다 힘이 넘치니까 공격수가 아직 안 지쳤잖아요. 힘이 넘치니까 처음에 공이 얼마나 센지 엄청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비수가 생각하기를 원래 당연히 그렇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치는구나.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사람들이랑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실력은 비슷한데 초반에 보면은 7대0, 8대0, 9대1 막 이렇게 쭉쭉 끌려가고 계속 두드려 맞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되냐면 한 점만 버티면 된다. 딱 하나만 막으면 된다. 하나만 막으면 9대1이 9대9가 돼요? 9대2가 되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겠나 싶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딱 하나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잘 막아줘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두드려 맞는 동안 그냥 맞은 게 아니거든요. 눈에 익었어. 맨 처음에는 사람마다 공을 치는 구질이 다 다르니까 낯서니까 그렇게 못 막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맞는 중간중간에 수비수는 항상 맞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저걸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저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훈련이 돼 있어서 몸이 아는 거예요. 하나만 막으면 심리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공격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탁 때리면 들어가고 탁 때리면 득점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딱 막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힐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본인이 헛손질 하나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주눅 들고 뭔가 자신의 플레이에 용기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수와 수비수의 싸움은 심리전이에요. 실력이 서로 많이 차이 나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실력이 팽팽할 때 딱 한 점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용기예요. 10분 견디는 힘. 근데 탁구에서는 10분이면 게임 끝나거든요. 그래서 10분 견디면 안 되고 한 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점을 버텼어요. 한 점을 버텼어. 근데 한 점 버텨가지고 9대1이었는데 9대2가 됐어요. 그러면 9대2에서 이게 11점 게임인데
9대 2에서 역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점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조급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해봐야 한대더라. 그러면 한순간에 경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틸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모르겠고, 하나만 계속 막자. 하나만 막자, 하나만. 어차피 소나기 지나가면 비 그친다. 하나만 막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대 9, 10대 10, 10대 11로 역전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가야 이긴 거예요. 10대 9 됐다고 이긴 거 아닙니다. 10대 10 됐다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2대 10으로 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괜히 따라왔어.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쉽게 질 걸 괜히 따라왔어. 아우, 억울해. 괜히 따라왔어.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은 수비수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수비수로서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비수는 대부분이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따라온 건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야 공격수의 체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격수가 심리적인 부담을 안게 돼요. 그래야 다음 세트, 다음 경기에서 승산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건 없어요. 다만 한 점, 10분을 견디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잘 버텨놓고도 괜히 했어. 어차피 안 될 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도 잘했다. 잘 버텼다. 다음번에 계속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심지어 이겨도 아이고 소용없어. 다음 세트에 또 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리게임이에요. 운동 경기는 삶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적용되는 진실들이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래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딱 10분. 10분을 버티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유명한 일화인데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이제 항상 스탈린을 이 옆에서 보호하고 엄호하고 경호하는 비밀 경찰하고 같이 있었는데, 스탈린이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 쇼크로 쓰러진 거예요. 우우 하다가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딱 쓰러진 그 모습을 보고 요 비밀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만세, 드디어 독재자가 쓰러졌다. 우린 자유다. 아주 충성스러운 오른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쳤어요. 이 비밀 경찰의 속마음은 지금 자유를 갈망했던 거예요? 아니면 독재가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일단 버티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옆에 있었던 누가 의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스탈린을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다시 숨을 쉬네요. 그리고 눈을 슬쩍슬쩍 뜨려 그러니까 갑자기 비밀 경찰이 재빠르게 외쳤대요. 지도자 동지께서 깨어나셨다. 만세. 우리가 10분 견딜 줄 알면요, 10년도 견딜 줄 알게 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항상 안 좋은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항상 견뎌야 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평탄한 시기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고, 그때는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냐면 위기가 왔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조급해졌을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때 견디는 건데, 근데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견뎌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견디는 힘이 필요할 때는 10분뿐이라는 거예요. 20분을 견딜 줄 알아야 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분을 견딜 줄 알면 10년을 견딜 줄 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 견디고 꾸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려면은요,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성공을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성공을 안 해본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작은 성공을 하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그 기준치만큼의 성공을 못 해봤다라고 항상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성공을 안 해본 사람들 있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은 계단식이기 때문에 아래 계단에 있을 때는 2계단, 3계단 위가 안 보입니다. 바로 다음 계단의 성공만 눈에 보일 뿐이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 계단이 또 있어요. 거기 올라가잖아요? 다음 계단이 또 있어요. 성공은 계단식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오르는 건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10분 견디는 힘이에요. 용기, 꾸준함. 그래서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업가죠. 아주 유명한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공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첫 구절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공하기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작은 성공들을 얼마든지 거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그려놓은 성공을 못했을 뿐이죠. 성공하기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인을 심으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뭐가 어렵냐면요, 성공 가운데 숨어있는 실패의 원인을 잊지 않고 다음 성공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작은 성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원하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성공, 다음 성공, 다음 성공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성공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두 번째, 성공했다고 즐거워서 거기서 머무르고 더 나아가지 않거나, 세 번째, 더 나아가다가 조급해서 엎어지거나, 이러니까 기준으로 세웠었던 그 성공을 못 이루는 거지. 사실은 성공 속에서 그 성공에 도취되기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실패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명심해서 다음 성공, 다음 성공, 한 계단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세속적인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행복에 성공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요. 스님들끼리는 수행의 성취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수행을 성취하는 것도 똑같아요.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다가 못 버티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수행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자기가 수행의 성취를 맛봤을 때 생기는 아주 기쁨, 그리고 그때 부가적으로 생기는 능력들에 심취해서 여기가
깨달음의 끝인가 보다 하고 머무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다가 엎어지거나 똑같아요. 돈을 벌 때도 그렇고요. 명예를 얻을 때도 그렇고요.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건강해지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깨달음 얻으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다이어트 할 때도 똑같아요. 요요가 왜 오겠어요? 여기다 적용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살 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다음 성공 뭐냐면은 그 뺀 거에서 더 빼거나 그 뺀 걸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항상 지금 보면은 똑같은 원리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10분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10분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10분만. 근데 이제 참고로 이 막 당뇨병 있고 이러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요, 죽어. 당 떨어지면은 쓰러져서 죽을 수 있어요, 쇼크로.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갑자기 막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럼 손이 막 벌벌벌 떨려요, 안 떨려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 순간이 한 10분 정도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배 고프던 게 배가 불러져요. 그러니까 막 포만감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배고픈 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몸이 인지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인지가 필요하냐면 이때 나에게 영양분을 안 줄 거구나. 그럼 몸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축적된 영양분을 먹어야겠다.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이 손이 벌벌벌 떨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살이 빠진다. 이게 지금 살이 빠지기 직전이다. 이런 신호인데 그거 못 버텨가지고 먹고 다시 찌는 거예요. 먹고 다시 어떻게 찌는 줄 아세요? 왜 2배로 찌냐면요. 몸이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아, 얘가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 먹어가지고 바로 저장을 해버려요. 흡수를 아주 적극적이고 효율롭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밖으로 내보내던 것들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로 그런 상태에서는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예.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분 상간. 10분 상간입니다. 10분 상간.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성과를 얻고 무엇인가 성공해내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계단을 5가지 종류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5종 과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조급증을 좀 다스리는데 그리고 꾸준하게 견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종 과보, 조급증을 줄이고 용기를 선물하는 원리 5가지, 5단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엇인가를 얻고 싶으면 맨 처음에 하는 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종보라고 합니다. 종보. 종자할 때 종자예요. 종자할 때 종자. 자,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인가 수행을 시작할 때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희가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한 1년 동안 망설인 거예요. 뭘 망설였냐면 수영장을 다닐까 말까.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을 하면 건강해질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들고 가지 말까. 그러고 포기했다가 또 한 달쯤 지나니까 또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영복 입는 거 창피한데 가지 말까. 그리고 포기했다가
갖가지 나를 붙잡는 이유를 가지고 포기를 계속 하다가 한 1년 지났는데 이젠 진짜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기쁨. 이게 바로 종보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으면 시간과 돈과 힘을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망설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비약이고요. 망설여져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그럼에도 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 이 두 가지 결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안 한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장애가 있는데 그럼에도 한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 그게 종보인데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 작은 성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작은 성공의 시작이고 이걸 즐길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시작인 거 모르고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조급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열리기만 바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구멍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빠 소화 다 됐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입에 넣기만 하면 바로 소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입에 넣기만 하면. 이런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땅에 씨앗 심으면 사과 열리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 속에는 많은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조급증을 다스리기 위해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보가 있으면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근보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기쁨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기쁨.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보로서의 환희를 원동력으로 수행을 이어나가다 보면 정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뿌리가 튼튼히 내려집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는지에 따라 원하는 궁극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무엇인가를 배워요. 무엇인가를 시도해요. 그러면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죠? 그러면 그 낯섦이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은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배우고 있는 기술이 무르익거나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하거나 이러진 못하더라도 일단 하고 있는 게 낯선 게 조금만 가셔도 그래도 할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만 갈까? 이 생각은 이제 안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해수욕장 가면은 요 사각 수영복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실내 수영장 가면 삼각 수영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 남성들이 많이 못 가는 줄 아셔요? 창피해서. 창피해서. 사각 수영복 입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삼각 수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낯설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마다 신경 쓰여서 아우 내일은 안 가야겠다. 오늘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녀야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낯선만 어느 정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야 정진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의지처가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보,
뿌리 내리기 시작해서 낯섦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기쁨,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그 기쁨, 그 기쁨도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성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급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뿌리를 내렸으면 이번에는 새싹이 올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보.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씨앗을 심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철벽과도 같은 대지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게으름, 불신 등의 악습의 벽을 뚫어내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씨앗에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싹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놈이 대지를 뚫고 나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를 써서 대지를 밀어내고 대지를 들어 올려야, 그래야 대지를 뚫고 발화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건강한 습관, 행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습관을 수행해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악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 못하게 막는 건 오직 자신뿐인데, 자신의 성공을 자신이 막고 있는 그 악습,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이 발화의 순간은 엄청난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악습을 뚫고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열릴 때만 파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해서 종자를 심었다라는 것 자체를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낯섦을 벗어나서 이제 안 가고 싶다고 우는 거 그만하면 그것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무엇인가 조금 익숙해지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뭔가를 익히기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수영장 가서 이제 물에 떠요. 이제 맥주병은 벗었어요. 그러면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혹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거나 손자, 손녀가 있으신다면 꼭 이 과정 모두를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지가 되거든요. 아, 이게 축하받을 일이구나. 아, 모든 배움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것을 그냥 말로 알려준다 그래서 인지가 안 돼요. 그때 선물 받아봐야 인지가 돼요. 왜냐면은 애들이요, 자기 생일 귀신같이 기억하거든요. 왜 기억을 하는 거냐면 말해줘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아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물 못 받은 아이들은요, 자기 생일 기억 잘 못해요. 자기 생일 잘 기억 못해요. 근데 항상 그 시기에 선물 받는 아이들은요, 자기 생일 귀신같이 기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싹이 폈으면 그 다음 무엇인가 더 참고 견디면 이제는 꽃이 피어나는 기쁨인 화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적과도 같은 과정을 통해 세상 밖에 고개를 내민 이 새싹을 잘 가꾸어 보면 그 수행이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수행이 가진 본격적인 행복의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앞서 일어났던 환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대환희가 일어납니다. 대환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 기쁨이 진짜 성공의 기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성공을 하면 이렇게 기쁘겠지? 그런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이 기쁨까지는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꾸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조급하지 않고 꾸준하려면 다름이 아니라 씨앗 심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뿌리 내릴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싹틀 때 기뻐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게 성공이라고 인식이 되고 성공이라고 인식이 돼야 조급하지 않고 아 꾸준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면 선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럼 당연히 조급해지죠. 당연히 꾸준하지 못하죠.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꽃이 피면 특히 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쉽다. 하지만 그 다음 성공을 얻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대환이가 일어나니까 이게 끝인 줄 알고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과실의 달콤함을 맛보는 기쁨. 과보가 있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달고 맛있지는 않아요. 달고 맛있는 과실을 맛보고 싶으면 더 기다려야 돼요. 많은 존재들이 이고등락하기를 원하지만 화보를 보지도 못하고 그만둡니다. 또한 화보를 맞이한 이들의 경우에도 그곳에서 만족해 달콤한 열매가 열리는 과정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에 정말 희유한 정진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이고등락의 열매는 그 맛이 참으로 달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참맛입니다. 끝까지 가야 다 간 겁니다. 99%는요, 못 간 거예요. 99%는 못 간 거예요. 우리가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명예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집 사고 자동차 사면 행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랑 애인하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으면 얻었으나 행복하지 못하다. 얻었으나 행복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행복의 맛은 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르칠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에게. 남을 인도해 줄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해 주고, 그가 꽃을 피운 것도 기뻐해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맛볼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됨을 알려줄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와 사람들에게. 오종과보입니다. 종자를 심는 종보, 뿌리를 내리는 금보, 싹을 트는 아보, 꽃을 피는 화보,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보. 오종과보. 우리가 이 단계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그랬죠? 아이가 왜 조급한지? 뭐라 그랬냐면 연역적으로는 원리를 모르고, 두 번째는 귀납적으로는 경험이 일천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원리는 오종과부로서 알아두시고, 경험은 기뻐함으로써
반복해야 그래야 조급함이 다스려지고 꾸준함을 증득할 수 있다. 꾸준함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10분만 버티면 돼요. 10분만 버티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조급증이 올라올 때,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게을러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래 버티라고도 안 합니다. 10분 버티는 용기를 내셔서 꾸준함의 힘을 키워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세간적인 성취든 아니면 행복의 성취든 아니면 도를 성취하는 것이든 성취하는 그런 맛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꽃만 성취하고 열매 맛보는 삶은 그만하고요. 꼭 이고등락의 열매까지 맛보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꾸준한 정진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